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아이폰 12 미니부터 아이폰 12 프로 맥스까지 총 4개의 아이폰이 오늘 10월 14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전부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20Hz의 주사율이 적어도 프로 시리즈엔 적용될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었고요. 영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지 않았고, 노치 디자인은 여전하고, 예상은 했지만 어댑터도 빠졌어요. 그 덕분에 박스는 조금 더 얇아졌고, 확실히 지구 환경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건 예상 못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발표에서 애플이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 6가지 정도가 됐어요. 5G, 디자인, 휴대성, 성능, 카메라, 액세서리입니다. 5G야 우리가 워낙 익숙한 거고, 어차피 국내에 출시되는 아이폰 12의 경우에는 그냥 서브6 방식의 5G가 탑재될 거라 5G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번 발표해보니까 애플에서는 4G LTE하고 5G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전환되면서 사용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괜히 그거 적용되게 되면 배터리 소모만 빨라지게 되고 데이터가 더 끊겨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LTE 우선 모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이폰에서도 그 LTE 우선 모드가 있을지 아니면 LTE 고정 모드가 있을지 그런 거 좀 지켜봐야겠지만, 5G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애플 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2020년도의 컬러는 이제 블루 색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대에 맞춰가지고 블루 색상이 추가가 됐어요. 아이폰 12 미니하고 12는 유리와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됐고, 색상은 퍼플과 옐로우 색상은 삭제되고, 용달 블루가 아니라 그냥 블루 색상이 추가되어가지고 총 5가지 색상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는 유리와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소재가 적용이 됐고요. 미드나잇 그린 색상이 삭제가 되고 퍼시픽 블루 색상이 추가가 됐네요.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뭔가 좀 새로워 보이는 색상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던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 그레이와 색상이 거의 유사해가지고 명칭만 바뀌고 색상은 살짝 바뀐 것 같이 보여요. 색상형의 디자인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당연히 홈 버튼은 없으니까 터치 아이디는 없고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도 들어간 게 아니라 상단에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모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노치는 여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12가 11에 있는 하우징을 그대로 재활용한 건 아니에요. 제품의 사이즈가 전작과 똑같은 모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이폰 SE 2세대보다 더 작게 나왔고요. 미니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의 크기를 봐도 전작인 아이폰 11 시리즈에 비해 크기는 소폭 커졌고, 그 크기가 커진 거에 비해서 디스플레이는 더 많이 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베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작인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부분이 조금 둥근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는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두께가 정말 많이 얇아졌고요.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아이폰 12 미니부터 12 프로 맥스까지 두께가 전부 다 7.4mm로 동일합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 기준으로는요 0.7mm나 얇아졌고요. 아이폰 11과 12를 비교하게 되면 0.9mm나 얇아졌습니다. 그냥 일반 모델의 두께가 이렇게 더 얇아진 이유는 바로 LCD 패널에서 OLED 패널로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두께도 줄일 수 있었고 무게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네요.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6.1인치로 동일한데도 무게가 32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프로와 프로 맥스도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와 프로 맥스는 거의 무게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두께가 얇아져가지고 무게가 좀 더 가벼워졌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그만큼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무게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는 휴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휴대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배터리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터리의 용량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출된 루머나 사용시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동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는요 아이폰 12 시리즈 전체가 아이폰 11 시리즈랑 비교하게 되면 동일하거나 아니면 소폭 감소했습니다. A14 바이오닉 칩셋이 최적화가 잘 돼서 그런지 그 차이는 별로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배터리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에 적용될 거라고 기대했던 3가지가 탑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되게 아쉬워요. 그 3가지가 뭐냐면 바로 WQHD 플러스의 고해상도와 120Hz의 주사율, 그리고 영무선 충전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최대한으로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의 해상도는 바로 FHD 1080p입니다. 물론 이제 간혹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에 따라서 1440p나 4K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디스플레이 자체 해상도가
세로 기준으로 가장 작은 미니가 1080p, 그리고 프로 맥스 기준으로 1284p이기 때문에 그런 해상도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 해상도대로 보이는 게 아니죠. 해상도가 이제 1440p QHD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이상 안 올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이제 QHD급 해상도가 안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거든요. 어디 100만 원이 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FHD급 해상도를 지원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에 있어서는 뭐 거의 성역이죠. 그리고 주사율도 갤럭시 S20 울트라나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Hz의 주사율이 적용됐는데, 뭐 이 또한 배터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이폰 12 시리즈 전체에는 탑재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뒤에 뭐 에어팟 프로나 애플워치 같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역무선 충전 기능도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에 뭐 모듈은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중에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봤을 땐 역무선 충전을 정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뭐 이 또한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휴대성을 강조하려고 뭐 두께 줄이고 무게 가볍게 하고 뭐 다 좋은데, 그런 거 그냥 적용 안 하고 배터리 용량 좀 늘려가지고 120Hz하고 역무선 충전, 더 나아가서 WQHD 플러스급의 해상도를 적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능은 언제나 그렇듯이 애플의 AP는 최고예요. 뭐 A14 바이오닉 10셋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전작인 A13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요. 어떤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도 비교가 사실 잘 안 되죠. 뭐 성능 얘기하면서 같이 나온 내용 중에서 LOL, 즉 롤이 아이폰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꼭 애플 이벤트에서 언급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왜냐면 이건 아이폰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와일드리프트라고 불리는 이 LOL 모바일은 베타 버전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사양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칩셋 성능 변화보다도 이 카메라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긴 했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기준으로요, 12 미니하고 12는 듀얼 카메라, 12 프로하고 12 프로 맥스는 트리플 카메라의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가 됐어요. 요 프로 시리즈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가 하나가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멀리 있는 걸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마운트 카메라가 탑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프로 버전이 4배 광학줌, 프로 맥스가 5배 광학줌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사실 말장난이네요. 프로맥스가 5배 광학줌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영상에서 보면 2.5배 광학줌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왜 5배라고 얘기를 했냐? 최소 줌이 0.5배니까 0.5배 대비해서 2.5배는 5배 더 줌이 되는 거니까 1에서 5배 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표기해도 되나요? 그러면 프로맥스 버전 말고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배 줌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최소 줌이 0.5배니까 4배 줌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4배 줌 하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는데, 사실 전작인 아이폰 11 프로에서도 요 4배 줌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줌에 대해서는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아이폰 11 프로하고 갤럭시 S20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S20의 3배 광학줌보다 아이폰 11 프로의 광학줌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실제로 나와보면 테스트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요, 줌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한 배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줌 범위라고 표현하게 되면 초광각 기준으로 몇 배가 더 줌이 되는지를 표현한 거네요. 일부러 좀 혼동을 유도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발표할 때는 비슷한 그림의 표현이 좀 섞여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줌이 아니라 줌 범위로 적혀 있으니까 이걸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겠네요. 단 이제 아이폰 12 미니하고 12하고는 카메라의 성능이 동일한데, 아이폰 12 프로하고 프로 맥스 버전하고는 마운트 카메라의 배율 말고도 센서의 크기가 프로 맥스 버전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최고의 카메라 성능을 확인하려면 프로 맥스 버전으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이 프로하고 프로 맥스 버전에 탑재되는 카메라 중에 라이더 스캐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탑재가 됐던 거죠. 근데 그때랑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사실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뒤에 있는 카메라에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교육용 시장이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뭐 쓸모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면서 지원하는 기능 중에서 어두운 곳에서 초점을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애플에서 광고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 버전 중에서도 프로 맥스 한정으로 손떨림을 보정할 때 센서 시프트 방식으로 손떨림 보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 12 발표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카메라,
그 중에서도 라이다 스캐너로 인한 카메라 포커스 양산과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보정 기술, 프로 맥스 기준으로 더 커진 카메라 센서, 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는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세이프형 새로운 액세서리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충전기, 그리고 맥세이프형 케이스와 그리고 여기에 부착할 수 있는 맥세이프형 가죽 카드 지갑까지 공개가 됐네요. 어차피 국내에서는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 시스템이나 NFC 기능을 이용한 교통카드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능 필요하면은 그냥 59,000원 주고 맥세이프 케이스를 구입한 다음에요, 75,000원 더 주고 카드 지갑을 여기에 붙이고 다니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합치면 이제 134,000원이네요. 와우, 애플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것과 같이 고속 충전 어댑터는 구성품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도 조금 더 내구성이 좋고 꼬임이 방지되는 더 좋은 케이블을 제공할 거라는 루머와 다르게 기존에 제공된 거랑 동일한 케이블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12 미니부터 12 프로 맥스까지 각각 최소 용량 모델 기준으로 95만원에서 14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니 모델이 699달러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95만원부터 시작하네요. 판매 일정은 국내가 이제 1차 출시국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1차 출시국이 아니라 1.5차 출시국이 됐어요. 1차 출시국보다 한 일주일 정도 더 늦게 출시가 됩니다. 아이폰 12와 12 프로는 10월 23일 날 예약을 하고 30일 날 출시가 되고요. 미니와 프로 맥스 모델은 아직은 미공개라고 되어 있지만 1차 출시국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출시되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 11월 13일 날 예약, 11월 20일 날 출시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애플페이와 통화 녹음은 애초부터 기대 안 했고요. 이런 폴더블이라든지 USB-C 타입 케이블도 크게 기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20Hz라든지 영무선 충전, QHD급 디스플레이, 그리고 상단에 있는 노치가 없어지고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정도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대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모두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카메라 센서 키우고 라이다 스캐너 들어가고 센서 시프트 방식의 흔들림 보정이 적용된 건 기대가 좀 되지만 광학줌에 조금 이런 배율 장난질이 들어간 거는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이번 프로 시리즈에서는요, 최소 용량이 64GB에서 128GB로 조금 더 올라갔고요. 가격도 전작과 비교했을 때 출고가가 조금 더 저렴해졌습니다. 5G가 적용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낮아졌네요. 아이폰 11 대비해서 12의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같은 급이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11 같은 경우에는 LCD, 12 같은 경우에는 OLED고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급으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니야 전작이 없던 거니까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아이폰 SE보다 크기는 좀 더 작지만 여기 홈 버튼이 없어지고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커져가지고 이 미니 버전 되게 기대가 되네요. 스마트폰의 무게가 이제 130g대라 그러니까 들어보면 진짜 가벼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 실제로 제가 구하게 되면 분석해가지고 그때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